안녕하십니까. 영남일보 이영란의 스위치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을 패닉으로 몰아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해서 이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최전선에서 싸워주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장님. 네, 감사합니다. 의사협회가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대구 경북의 코로나19 대처를 위해서 적극 나서주고 계셔가지고 어쨌든 대구 경북 출신으로서 아주 감사한 마음을 표시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 의사회가 대구 경북에서 펼치고 있는 활동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십시오. 우선 현재 대구 경북 의사회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진짜 무지무지하게 심각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현재 있는 대구 의사회, 그다음에 경북 의사회, 그다음에 의료진들 지금 넘쳐나는 환자를 지금 몸소 현장에서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구하고 경북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분들한테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의협에서는 집행부의 범의료계 코로나 바이러스 19 감염병 대책본부를 신설해서 지금 최대지 회장님이 본부장, 박홍준 부회장님이 부본부장, 고문으로 의학회장, 우리 대의원회 부의장 등등 대책본부를 만들어서 지금 상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현지에 우리 또 방상혁 상근부회장을 단장으로 현지 지원단이 현지에서 실제로 환자도 보면서 여러 가지 정부하고의 과교, 그 다음에 대구 경북의사의 지원을 실제로 현장에서 지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의사 TF팀을 구성하신 거죠? TF팀이 원래 있었는데 그걸 이번에 이제 대책본부로 확대 개편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대구 의사회원 대부분이 아니고 전 회원들을 상대로 자원봉사자를 지금 긴급히 모집하고 있고 또 성금도 많이 모집해서 현재 많은 성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구 경북의사회 일단 급한 대로 지금까지 들어온 지원금을 전달하고 또 마스크 같은 거를 우선적으로 그쪽 시의사에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에도 지금 환자들이 늘지만 심각한 상태는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구 경북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실제로 광주사 같은 경우에는 의사들을 대구 경북으로 지금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원하는 봉사자 외에도 공중보건이 또 군의관 분들도 지금 현지에서 많이 고생하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정부에 대한 지원책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 의협 내에서도 지금 적극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성금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의협에서 대국민 대정부 건의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한테는 현재 이 위기 상황에서 전략 수정이 필요하다. 특히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병상이 모질해서 지금 확진자들을 다 입원도 못 시키고 있는데 지금 이런 경우에 빨리 전국적으로 다른 병원으로 빨리 그분들을 보내던가 아니면은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좀 수정해야 한다는 것을 건의를 드렸고 그 전에 이제 전략이 어떤 거였죠? 정부에서 그냥 대구 경북만 따로 그냥 계속 그냥 그 현지에 머물면서 그냥 집에 그렇죠. 있거나 이렇게 하신 거죠? 근데 지금 그거는 이제 좀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민들한테는 건의문으로 일단은 3월 첫째 주는 불필요한 외출이라든가 모임을 자제하고 이런 소위 거리두기 운동을 좀 제안을 했습니다. 꼭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손 소독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의심되는 환자들은 꼭 선별진료소나 의료진의 안내에 꼭 따르도록 해서 지금 그것이 전국적인 여러 가지 SNS로 많이 번져서 지금 국민들한테 좀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코로나19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또 위기 극복을 위해서 의관 협의체도 의장님이 제안하셨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그런 협의체 제안이 나왔습니까? 지난주에 이제 며칠 전에 그 화요일 날 저희가 그 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저희 대의원회 운영위원회하고 각 시도의장님들이 모인 운영위원회하고 집행부의 그 코로나 대책 담당하는 그 상임이사들하고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코로나 위기 대책 극복을 위한 의관 협의체, 그러니까 우리 의사하고 정부하고 협의체 그런 대책본부를 구성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첫째 제안한 이유는 첫째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을 그래도 좀 잘 알고 현장에서 직접 치료하는 우리 의사들을 대변하는 우리 의료계 종주단체인 의협과 실제 정책을 시행하고 수립하는 그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을 강구해야만 정확하게 이거를 우리가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국가적인 재난 위기에는 컨트롤 타워가 꼭 필요합니다. 오히려 여러 군데서 자꾸 얘기를 하게 되면 오히려 국민들도 혼란에 빠질 수가 있고 어떤 정보를 믿어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인증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어야 어떤 정책이든지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우왕좌왕하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 의협 전문가 단체랑 협의해서 정확한 지침을 내려야만 국민들도 믿고 따를 수가 있다.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의협이 의사들이 고생하는 현장이나 이런 걸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의협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의학적인 신뢰를 얻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대책 마련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정부로부터 뚜렷한 답변은 없습니다. 현재 집행부가 여러 가지 루트로 접촉 중이지만 이것이 조속히 구성되어야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의협이 반정부적이라 정부가 안 들어준다는데 저희 의협은 반정부 단체가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의 그런 정치적인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각종 의료 정책에 대해서 부당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반대의 목소리를 낸 거는 사실입니다만은 지금은 국가적인 위기 상황인데 우리는 지금 정부를 도와주고 싶고 같이 국민을 위해서 국민이 소중한 생명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하자는 건데 이거를 정부가 거부할 명분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초기에 이제 의사협회에서 초동 대처의 방법으로 일단 그 중국 입국을 좀 막아야 된다고 여러 차례 건의를 했는데 정부에서는 이걸 듣지 않았고, 그래서 일단 많은 이제 이런 사태가 확산되지 않았나 국민들은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기에 그 정부가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정부의 대처에 대해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이렇게 전문가로서 조금 평가를 해봐 주십시오. 지금 이 상황에서 정부를 평가한다는 것은 이른감이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정부로서도 최선을 다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소홀히 했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우리 의협이 얘기했던 몇 가지, 초기에 제안했던 몇 가지를 그거를 그냥 간과하고 시행하는 여러 가지 대응책이 현실적으로는 미비점이 많다는 것이 결과가 지금 입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의협에서 초동 대처로 이제 주장하셨던 몇몇 가지를 조금 더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첫째는 일단은 이 바이러스 자체가 누가 봐도 우한 쪽, 중국 쪽에서 들어온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추가적인 유입을 막기 위해서는 그쪽을 입국을 금지를 해달라.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마스크나 그다음에 국민들을 위해서 마스크 확보를 제대로 해라. 그다음에 초기 단계에서 다 주장을 하셨군요. 세 번째는 이제 여러 가지 방호복이라든가 그다음에 고글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치료약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거는 비축한 물자 이런 거를 조금 더 확보를 좀 더 나중을 위해서라도 충분히 예산을 내서 그걸 해놔라. 그런 여러 가지를 했고 그다음에 정부하고도 그때도 같이 협의하자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은 입국 금지 이거에 대해서 저희 일부에서는 이게 너무 그 정치적인 거 아닌가 그렇게 또 여당 일부 의원들은 또 폄하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이거는 의협에서는 의학적인 견제색을 말씀드린 겁니다. 원칙적으로 바이러스 발생 국가로부터의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 의학적으로는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주장한 것이 아니거든요. 절대 정치적이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치를 알겠습니까? 예, 그거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오버하더라도 어떤 이 바이러스 자체가 또 모르는 신종이기 때문에 어떤 최대한도로 안전 조치가 필요하고 중요하다 해서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부에서는 우리 의협 최대집 회장이 단독적으로 이렇게 그런 거를 정부에 각을 세운 것이 아닌가 하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집행부 상임이사진하고 우리 의협에 자문하시는 여러 의학자들 그 다음에 회원들을 대표하는 대의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내린 결론이지 이거는 정치적인 발언이 아닙니다. 자꾸 그렇게 과학자인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정치를 모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불행하게도 정말 불행한 현실이지만 우리 의협이 주장이 맞아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만큼 한가한 때가 절대 아닙니다. 하여튼 이 위기 상황에 지금이라도 정부는 대승적인 입장에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의협이 권하는 여러 가지 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실제 원칙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옛날 군대에 있을 때 저도 군의관 생활을 했습니다만은 경계에 실패한 그 지휘관은 처벌하고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이건 경계 단계에서 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도 솔직히 좀 잘못했다는 것보다는 이 모르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다소 좀 소홀히 했다는 것 정도는 인정을 하고 지금이라도 저희 의협과 손을 잡고 국민을 위해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지금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을 거듭 부탁드리고 요청하는 바입니다. 대통령께서 이제 잘못 보고를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거의 조기 종식될 수 있다라는 그 발언하신 것 때문에 오늘 그 뉴욕 타임즈에서도 그 이제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 이제 조만간 종식될 것이라는 발언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대가를 크게 치르고 있지 않냐 이렇게 말했는데 정부에서 아마 초기에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이 축소 어떻게 보고가 됐거나 아니면은 제대로 전문가들이 이걸 진단이 잘못했는 건지 청와대 내지는 그 보건복지부 쪽에서 조금 더 간과한 게 있지 않나 싶은데요. 예. NIT에서 그것도 정부가 초기에 했다. 지금 와서는 그렇게 일부 평가할 수 있으면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처음 보는 신종 또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조금 안이하게 생각한 측면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듭니다. 중국의 우한 지역하고 몇 군데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으로 잘못 예측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듭니다. 막상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정말 지역사회 감염이 급증하고 전국적으로 발생이 늘어나는 이런 국가적인 재난 상태에 빠지게 된 거 물론 그 초기에 좀 방심한 면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환자 수가 며칠 동안 전혀 정체되니까 그게 이제 폭풍이 오기 전에 고요 그런 상태인 것을 좀 인지를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성급하게 정부에서 좀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좀 대국민 발표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하여튼 그때 질병본부장도 그렇게 이제 오히려 그런 정부의 분위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질병본부장님이 중국에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분은 또 의사하면서 또 여러 가지 전문가들 식견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질병본부장님도 그 위에 또 층층에 또 이게 상층 상위 기관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또 과감하게 자기 의견을 만약에 발표는 안 하신 걸로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코로나19의 특성이나 속성에 대해서 조금씩은 이제 들은 게 많은 분들이 듣고 있는데 좀 지금 이거 지금 의사협회에서 파악하는 지금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성이나 속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이게 신종,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직 100%
100%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이거는 진실입니다. 네. 다만 그동안에 이제 시급히 발표된 논문, 영국에서 발표된 저널이라든가 미국 또는 뭐 독일 또는 뭐 이탈리아 뭐 여러 가지 임상 자료를 종합해 보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네. 공식 명칭은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19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렇게 약칭을 하는데 첫째는 생존력이 너무 강합니다. 네. 그리고 전염력이 매우 높다는 거. 지금까지 본 코로나 바이러스하고는 전혀 새로운 것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번식하기 위해서 영악한 그런 적군이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특히 초기 증상이 경미하거나 심지어는 무증상 같은 데에도 사스보다 수십 배 전염력이 강하다 그런 보고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변이를 일으킬 가능성이 아직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도 많고, 그러면서 이거는 치사율은 현재까지 보고된 걸 보면은 이제 뭐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1%에서 4% 정도로 다양하게 나오는데 주로 노인 환자들, 그다음에 뭐 당뇨나 폐질환이나 뭐 고혈압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들한테는 좀 치명적일 수 있다. 그리고 일부 이 바이러스성 폐렴의 특징처럼 잘못하면 후유증이 예상돼서 나중에 폐렴 같은 경우도 일부에서는 예상이 된다. 다만 소아, 영, 유아에서는 감염이 좀 드물고 심하지 않다. 그리고 요새 어제도 오늘도 보고되었지만은 완치되었다고 판정을 했는데 다시 감염되고 재발되는 특수한 케이스가 또 보고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바이러스가 어떤 지금까지 모르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런 그러니까 이제 이 치매나 이런 거 말고도 공기 전염 가능성도 있고 또 눈으로도 감염될 수도 있고, 눈으로요? 예, 또는 또 뭐 대변이나 소변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된다고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한마디로 아직까지 100% 확진된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밝혀진 건 없고, 유전자적인 거는 우리나라에 발생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19도 중국에서 된 거랑 유전자적인 구조는 거의 비슷한 걸로 일단 돼 있습니다. 더 변이가 더 심하게 될 가능성도 앞으로 충분히 예상이 되고 있고, 100%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보수적으로 이거에 대한 접근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모든 위험성,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이 정책이나 대책을 마련해야지 이거를 뭐 우습게 보거나 쉽게 봐서는 절대 안 될 걸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백신 개발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제 공모하고 있고 몇 군데 제약회사가 있고 미국이라든가 뭐 사노피 같은데 여러 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신은 한번 개발을 하면은 이 유효성 또 안전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암만 빨라도 한 6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만 빨라도 금년 말이나 돼야 가능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또 백신을 만들어도 이놈이 균이 자꾸 또 변이가 되면은 또 이게 약효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백신에 모든 기대를 거는 거는 좀 위험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백신이 금년간에 여러 군데서 하기 때문에 좀 나오기는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많은 국민들이 많이 이제 그 예방법을 조금 숙지하고 계시긴 하겠지만 조금 더 상세하게 정확하게 우리 개개인들이 어떻게 하면 더 조심할 수 있는지 그런 예방법과 대처법을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오늘 WHO에서도 오늘 발표했죠. 전염병 위기 상황을 전 세계적으로 최고 단계 심각 상태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권고하는 게 첫째는 일단 어떤 감염이 의심되는 그런 환자들하고의 접촉을 금하는 거. 그러다 보면은 밀집된 곳, 그러니까 뭐 사람들 많이 있는 곳, 그다음에 그런 곳에는 되도록이면 가지 않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 이거는 아무리 얘기해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개인 위생을 본인이 여러 가지 감염 방지책을 해야죠. 하여튼 무조건 하여튼 하여튼 어디 만지건 뭐건 열심히 닦는 거, 손 소독하는 거, 그
그다음에 마스크를 쓰는 거. 마스크 쓰는 거는 감염을 예방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가 혹시 감염됐을 때 다른 사람한테 번지는 것도 막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적당히 그 영양 섭취하고 집에서 푹 쉬고 하여튼 불필요한 그런 모임을 자제하는 거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걸로 일단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뭐 밀집되는 곳에는 하여튼 절대 안 가는 것이 좋고 실제로 뭐 어떤 뭐 엘리베이터 같이 탔는데 그 순간적일 때도 감염된 케이스가 있으니까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대한 그런 전염력은 하여튼 우리 상상력, 예측력을 일단 뛰어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저기 일각에서는 그 바깥에서는 뭐 그러니까 저 외부 운동장 또는 야외에서는 뭐 전염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학자들 의견은 그쪽에는 이제 이게 금방 해석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확률이 적다 그러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건 모르고요. 하여튼 뭐 이런 강가나 이런데 혼자 있을 때는 괜찮지만 그것도 이렇게 밀집돼 있으면은 좀 위험성은 항상 상존한다고 봐야 합니다. 일단 보수적으로 일단 보수적인 접근이 일단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게 지금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 뭐 이란 이런 쪽으로 벌써 확산이 되고 좀 더 광범위하게 저기 전염될 위험성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면 나중에 다들 궁금한 게 이게 뭐 어느 정도 되면 이게 진정이 될까 이거에 대한 관심들이 많은데 일단 WHO에서 이제 최고 심각 상태를 좀 격상을 했고요. 그건 이제 판데믹이 온다는 것을 경고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 인류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하고의 전쟁이 시작된 거다. 지금까지는 서막에 불과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제 전국적인 확산이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직 저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대해서 100% 모르기 때문에 뭐든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은 전국적인 확산이 예상이 됩니다. 서울대학병원의 그 교수님도 국민의 20% 이상 이게 이제 정확하게 정부에서 이게 하는 대책이 맡겨들지 않으면은 심한 경우에는 국민의 40%까지도 감염될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모건인간 그런 그 연구소에서는 또 모건 스탠리에서 3월 20일 날 피크가 되고 뭐 10,000명이 넘을 것이다. 또 외국에서도 뭐 여러 가지 판데믹을 경고를 하고 있고 빌 게이츠는 뭐 의학자는 아니지만 본인의 어떤 예상으로 인해서는 재단에서 100년 만에 보는 영리한 바이러스 같다. 아까 했지만 저희가 1918년도 거의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이 전 세계를 강타해서 그 당시에 5천만 명이 사망을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판데믹이 되면은 이게 독감보다는 이게 사망률이 좀 높으니까 진짜 세계적인 공황 상태 제한될 가능성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외국 걱정할 때가 아니고 우리나라가 지금 일단 이제 이거 급한 불을 끄야 하니까 우리 의료계, 정부, 국민이 합심해서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하고의 전쟁에서 무조건 이겨야 하고 반드시 또 이겨야만 합니다. 어떤 불행한 사태가 더 이상 생겨서는 안 되는데 언젠가는 이게 하여튼 종식이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동안 저희가 피해를 하여튼 최소화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이미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넘쳐나는 환자로 인해서 지금 병상소가 절대 부족하거든요. 그러고 여러 가지 물자도 모자라고 지금 뭐 정부는 이 대응 전략을 지금이라도 하여튼 빨리 저희가 어제 건의한 대로 우리 위협이 도와줄 테니까 하여튼 특별 대책을 좀 같이 좀 마련해서 하기를 좀 촉구하고 좀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의사들은 하여튼 정부를 도와서 무조건 도와서 이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하여튼 끝까지 보호할 각오가 돼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다고 지금 뭐 국민들한테 뭐 과도한 공포와 불안 이런 공황을 유발시키는 그런 발언은 저는 좋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경각심을 갖고 정확한 정보 제공은 필요한데 너무 불안에 떨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의사들하고 정부가 의협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이걸 하면은 이 위기를 충분히 저는 극복할 수 있고 극복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예. 다른 지금까지 나왔던 다른 바이러스 종류들에 비해서 치사율은 좀 낮은 거죠. 사스보다는 좀 낮고 좀 높고요. 그다음에 그 메르스보다는 좀 낮은 걸로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일반 독감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0.1%, 2% 정도의 사망률인데 이건 1%나 또 어떤 경우는 한 4, 5%까지도 되니까 집단적인 있을 때는 사망률이 높거든요. 지금 그 대구 경북에서 보면은 병상이 없어서 집에서 기다리다가 그냥 또 돌아가시는 분까지 생기는 반이니까 지금은 하여튼 이 대구 경북 쪽인 환자를 빨리 수용할 수 있는 병상을 확보하는 거. 확보하는 방법이 어떻게 있습니까? 그럼 이제 전국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도와줘야죠. 그렇게 하고 정 안 되면은 큰 이런 거 대강당이라든가 그런 데라도 이렇게 하여튼 일단 임시적으로 집에서 자가 격리해서 치료하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자가 격리하다 보면 그 가족들한테도 또 옮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수용하는 시설을 따로 하던가 이런 그런 거 자세한 거를 저희가 좀 정부랑 좀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방호복이 지금 이제 정부가 방호복이나 마스크는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하지만 대구 경북에서 부족한 부분이 제대로 수급이 안 되는 걸로 파악되는데 마스크는 그래도 이제 저희 애초부터 마스크 이거 같은 충분히 확보하고 비축물자 있으면 빨리 대구 경북에 보내셔야 한다는 말씀을 저희가 여러 차례 정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 5천만 국민들이 하루에 한 개 쓰면은 5천만 개가 필요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루 생산량이 1,000만 개인데 그동안에 그 많은 것이 어디로 갔나 지금 아시는 분은 알고 모르는 분은 모르지만 국민들한테도 공급이 안 돼 있고 의료기관에도 공급이 안 돼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저기 밑에 약국에 가서 마스크를 사려고 해도 지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수술용 마스크 그거 가지고 지금 며칠째 쓰고 있고 어떤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하여튼 지금이라도 정부가 마스크 문제만큼은 국민들한테 안심할 수 있게 정 안 되면 국민들이 그냥 다 이렇게 놀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추경 예산에서.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방호복이 문제인데 대구에 우리 민복기 의사회 부회장이 가 있는데 그분이 또 오늘 기자회견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방호복 여유도 지금 하루 이틀분밖에 없답니다. 지금. 그러면은 우리 의료진이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자꾸 감염이 되고 위험성에서 감염이 돼서 현장에 못하면은 결국은 다른 국민들이 보호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의사분들이 지금 자가격리해야 되는 그러니까요. 자가격리뿐이 아니고 실제로 감염돼가지고 또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빨리 정부에서는 무조건 빨리 그걸 해줘야 그래야 의료진이 계속 그런 몸은 힘들고 그러더라도 감염이 안 되면서 계속 국민들을 진찰하고 치료하고 환자를 발굴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나라에서는 국가에서는 거기에서 최우선적으로 다른 지금 여기 경제 이런 거 따질 시기가 아닙니다. 일단 이것이 안정이 돼야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나는 거지. 지금 시내나 이런 데 다니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그 경제하고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겠다는 게 정부 생각이신 거예요? 일단은 이 바이러스 먼저 잡혀야 그래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다음에 경제활동하면은 충분히 대한민국 저력으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하고의 전쟁에서 일단 승기를 잡는 거.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종식시키는 것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고 최대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꼭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은 저희가 사스도 있고 메르스 사태도 겪었는데 이 전염병 이번에 대처하는 게 조금 그동안 어떤 매뉴얼이나 경험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대처하는 게 조금 좀 아마추어스럽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생각이 좀 적지 않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사스, 그다음에 신종플루, 그다음에 메르스 사태까지 하고 나서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종합적으로 나온 대책 보고서 벽서가 지금 다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안한 대로 그걸 하면은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실은 예산이 들어도 거기서 제안한 대로 그동안에 여러 가지 그 해외 신종 감염병에 대비한 시스템을 구축을 했어야 하는데 좀 약간 좀 안이하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우선순위에서 좀 밀렸는지는 몰라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은 그 아까 말씀 주신 빌 게이츠 같은 그 분이 그 게이츠 재단 통해서 계속 이제 앞으로 인류를 제일 위협에 빠뜨릴 것은 전염병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동안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메르스나 사스를 다 경험을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외 전염병 대비 시스템이 전혀 제대로 구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또는 뭐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의사로서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전염병 대처하는 그 실력이라든지 노하우가 좀 제대로 축적되어 있는지 보건복지부가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거 진단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전 세계에서 탑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게 신속하게 진단하고 의사들이 이렇게 현장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갑자기 집단적으로 과부하될 정도로 환자가 많이 늘었을 때 그런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정부가 좀 지금이라도 대책을 세워야 하고 지금 당장 뭐 이걸 세워달라는 얘기는 저는 뭐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선 급한 대로 일단 대구 경북 쪽의 코로나 확산 그거 먼저 하던데 최선을 다하면서 투트랙으로 앞으로는 이런 경험이 있으면은 차후에 어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변이돼서 아니면 또 다른 이상한 균이 우리나라를 또 침범할지 모르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비책은 충분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도 보면은 유승민 장군 그배 12척 갖고 싸우는 우리 의료진하고 마찬가지인데 평소에 좀 준비를 했으면은 그리고 예산 배정이 다른 것보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이런 보건 쪽에 물론 복지도 중요하지만은 결국은 국민이 건강해야 행복하고 그렇죠. 복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도 우리 보건부에 대해서 저희가 실제로 보건부가 복지랑 같이 있는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외국도 보면 다 보건성, 보건부, 다 후생성 다 따로 있거든요. 보건부를 독립시켜서 전문가를 장관으로 수장으로 앉히고 전 그것이 만약에 급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일단은 보건복지부 내에 보건부 차관이라도 빨리 신설을 해가지고 의사 전문가를 해서 그거를 좀 대책을 마련하게 하고 질병관리본부도 이것도 질병관리 청으로 승격을 해서 충분히 예산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결국은 이게 국가적인 예산이 들어가야 거기에 훌륭한 그런 공무원이나 인재를 자꾸 채용해야 좋은 정책이 나오고 연구가 나오는 건데 투자를 안 하고서 그냥 그런 과부하된 일을 시키는 거는 그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서도 국회나 정부 쪽에서 정말 신속하게 이런 보건부 독립 문제라든가 안 되면은 보건부 차관이라도 빨리 해서 했으면은 충분히 이번에 지금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우 장관께서 이제 국회 질문하면서 몇 가지 예를 들면 이제 이거 코로나 발원지가 중국인데 중국에서 한국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 감염원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던가 아니면은 감염 학회는 그렇게 빨리 봉쇄하라고 하지 않았다라든가 이런 말씀 때문에 논란이 있고 또 의협에서도 그렇고 야권에서도 박 장관 사퇴 경질을 하라 이런 목소리가 있거든요. 조금 의료 쪽의 전문가가 아니어서 이번 대처에 좀 미비한 점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나. 현 박능호 장관님은 사회복지나 이런 복지 전문가니까 이런 보건 쪽에는 좀 문외한이나 마찬가지죠. 다른 국민들하고 비슷할 겁니다. 물론 거기에 이제 밑에 있는 전문 공무원들이 자료를 해서 이렇게 한다 그래도 본인이 이해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가지고 이제 그 문제 가지고 자꾸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감염학회나 여러 군데에서도
실제로는 처음에 다 막지라는 얘기는 다 일시적으로 했습니다. 감리학교도 같은 입장을 공유하신 거죠. 의협이랑 초동 대처가 중요하다. 초동에 좀 더 강하게 대처해야 된다라는 거. 그거는 뭐 의학적으로 원칙적으로 하여튼 균이 들어오는 걸 일단 막고 보는 것이 그거는 뭐 아무도 이의를 할 수가 없거든요. 뭐 우리 박 장관님의 발언에 대해서는 제가 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할 위치가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국은 이제 외교가 아니다 방역이다 뭐 이렇게 먼저 이제 이야기했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대구 경북을 먼저 제대로 그 코로나로부터 이제 막아내는 게 대한민국 전체를 막아내는 전력 오염에서 막아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더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또는 이제 간호사 선생님도 마찬가지겠지만 대구 경북을 위해서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어쨌든 저희가 또 지역에 살 일도 있고 하니까 의사협회하고 서로 이제 이제 공조가 잘 되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대구 경북의 그 시도민한테 부탁하실 말씀 있으시거나 그런 말씀 좀 주십시오. 대구 경북에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얼마나 고통이 심하고 근심이 많습니까? 하여튼 일단은 그 대구 경북에 계시는 우리 의사들을 믿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생명을 저희가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의사로서의 사명이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희생을 각오하고 여러분들의 건강을 꼭 지켜드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구해드릴 테겠습니다. 하여튼 용기를 잃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저희 의사들을 믿고 따라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